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등기부등본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좀 더 안전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려면 1차적으로 이제 계약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한번 훑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조금만 볼 수 있으면은 이제 위험 요소를 우리가 이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들을 어 이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위험한 등기 사항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안전한 거래를 에, 하기 위한 필수 지식을 오늘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이제 보통 부동산의 정보를 담고 있는 중요한 공적 정보이거든요. 그래서 크게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고, 갑구와 을구에서는 권리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구, 을구에서 부동산의 기본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표제부 또한 우리가 지나쳐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표제부를 제대로 이해하면 계약하는데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의 정보를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그러니까 그 실물 아파트면 아파트랑 표제부에 나타 있는 게 주소를 확인해서 이게 정확한 우리가 이제 거래하고자 하는 건물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제 표지부를 보게 되면 이제 건물의 종류, 구조, 뭐 면적이 얼마니, 집합 건물일 경우에는 대지권 및 건물 번호 등이 있습니다. 어, 가끔은 표제부에 특이사항이 기재된 경우가 있는데 구조 변경이나 용도 변경 등의 내용을 이렇게 표시되어 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그 내용이 내가 계약함으로써 어떤 영향에 미칠지 그것도 한번 자세히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어, 표지부는 부동산의 그 기본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만큼 이를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표제부를 보고 그 표제부는 그 자동차의 외관만 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엔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걸 보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표제부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계약하려는 부동산이 어, 등기부 등본상의 정보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그리고 건축물 관리 대장 등 다른 건축물 관리 대장 등 다른 공적 장부와는 차이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은 거래 안전을 위해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갑구를 살펴보겠는데요. 등기부 등본의 갑구에서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가압류 가처분, 이렇게 가압류 가처분은 채무 관계나 법적 분쟁으로 인해 부동산이 압류되면 처분이 제한될 수 있어요. 그래서 등기가 설정되어 있다면 매매 후에도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하거나 복잡하게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처분 등기는 다양한 이유로 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갑구에 가압류 가처분 이런 거 있으면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혹시 상속 미등기라는 게 있는데, 상속을 받으면은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하지 않고 등기부상 소유자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어, 상속인과의 복잡한 문제로 인해 등기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있어요. 상속 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상속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 공유 지분이라고 또 있는데, 여러 사람이 하나의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예요. 공유자 전원 동의 없으면은 부동산 전체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공유 지분 관계를 그런 게 있는지 꼼꼼히 이렇게 확인도 하고 해야 돼요. 그 갑부를 통해서. 그리고 거기에도 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라든가 이런 거 있는지를
자세하게 가구에서는 소유자가 누군지 그런 지금 말씀드린 가압류 가축은 혹시라도 상속을 받아 놓고 상속 아직 등기가 안 된 거라면 상속 등기 완료한 후에 이제 그거를 계약을 하든가, 거기 보니까 공유 지분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공유 지분이 합의를 해야지 이제 또 권리관계가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을구 같은 경우는 등기부등본의 을구에서는 소유권 유예의 권리관계, 뭐 근저당권 설정이나 전세권, 지역권, 뭐 가등기 담보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저당권이라는 거는 이제 그 채무를 담보, 그러니까 은행에 가서 돈 빌리고 난 다음에 그 설정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사람한테 돈 빌려놓고 근저당권 설정을 해놓은 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은 근저당권이 이제 소유권 이전되더라도 근저당권이 다른 사람으로 있을 경우에 이거가 은행에서나 뭐 이렇게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은 내 물건이지만 근저당권 설정이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경매로 다른 사람에게 낙찰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전세권, 어,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이 전세권을 설정하는 거든가 아니면은 뭐 지역권이라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거는 서울에서는 별로 보기가 어렵지만 어, 지방이나 이런 데 이제 뭐 특정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도로라든가 뭐 이런 거 지나가게끔 지역권 설정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라든가 가등기 담보,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이제 네가 돈 안 갚으면은 내가 이거를 내 걸로 하겠다는 그런 개념의 채무 불이행 시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담보 방식이거든요. 일반적인 근저당권보다 채권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으니까 가등기 담보가 설정된 경우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돼요. 이렇게 이런 것들 지금 현재 이제 간단하게 등기부등본상에 표제부 각거 을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한번 자세히 봄으로 인해서 보통은 부동산 계약하기 전에 보통은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것만 계약 잔금 치를 때 은행에 상환하고 해지하고 내가 그 소유권 이전 동시에 보통 그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 이렇게 등기부등본상에 복잡한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신다면 만약에 계약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